무슨 얘기냐? 범죄 예방 영역비라고 해서 전국의 모든 조합이 다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2010년도에 여러분들이 부산에서 덕포동에서 김길태 사건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중생 살해 사건. 거기가 그때 모든 기자들이 김길태도 길거리에 태어났다. 주워온 놈이다. 그러고 김길태 무슨 어린 시절은 불의했느니 어쨌느니 뭐 헛소리만 하고 있을 때 한국일보의 서화숙 대기자가 방향을 약간 바꿉니다. 이거는 그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여기가 재개발 지역이었고 CCTV와 사람들이 이사를 가는 바람에 CCTV와 가로등이 꺼져 있는 데가 많았다. 전기가 안 돌아서 가로등이 있어도 불이 꺼져 있었고 CCTV도 작동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아이가 쉽게 범죄에 노출될 수 있었고 찾는데도 일주일 걸렸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도시정비법 30조의 4의 2를 신설합니다. 30조가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은 이런 내용을 써라라고 돼 있는데 여기다 없었던 내용을 하나 끼워 넣느라고 CCTV 설치 및 가로등 설치를 앞으로 사업시행계획서에다 넣어서 해라. 사각지대가 없게끔 미리 해와라. 그리고 전기를 끊지 말아라. 끝날 때까지 작동하게 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사가면 전기를 끊어버리니까요. 자꾸. 그리고 28조의 2를 신설합니다. 본법. 거기에 여기도 재밌습니다. 주어가 여기 또 나옵니다. 시장군수는 사업시행 계획을 인가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고 다음 각호와 같은 것을 범죄 예방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1. 순찰 강화. 2. 범죄 예방의 초소의 설치 및 관리. 3. 기타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이 세 가지를 시장군수가 누구한테 요청한다고요?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경찰서장.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제가 이거를 한 2년 전에 제가 서초구청 직원들을 데리고 아침 강의를 해서 이 얘기를 했더니 제일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좀 연로하신 분이 계속 뭔 얘기를 하려고 해요. 내가 그랬어요. 어느 놈도 서초구청에 어느 놈도 이걸 안 했다. 각 조합이 전부 범죄 예방 업체라. 이게 경찰이 하도록 돼 있는데 민간 업체를 선정해서 범죄 예방을 한다고 한다. 근데 그게 어떻게 법률상 불가능하고 가짜 계약인지를 제가 설명을 해줬더니 그러고 있는데 그 노인네가 계속 얘기하려고 그래서 그때는 안 들어주다가 끝나고 나서 근데 저한테 무슨 할 말씀 있으셨죠? 그래서 내가 있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안 한다고 했더니 자기가 있을 때는 다 했대요. 경찰서에 이거 공문을 보냈답니다. 경찰청하고. 그런데 서초구 안에 모든 조합에 다 있거든요. 이 가짜 계약이. 근데 자기는 보냈대요. 그래서 자기는 할 바를 다 했대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 뭐였는데 그랬더니 전임 국장이었다고. 지금은 다른 국의 국장이고. 그런데 충격적이다.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되는지 알았지 실제로 조합에서 이런 가짜 계약을 하고 있는지는 몰랐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충격받았다 하면서. 다만 지금 후임국장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 때는 했대요. 법률대로. 이거 하는 조합 별로 없습니다. 구청. 그래서 그나마 했다면 다행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 구청은 할 바를 다 했네요. 직무유기거든요. 왜요? 영등포구청이 저한테 박살났습니다. 구청놈이 전화를 해서 신길 5구역 조합에 전화해서 범죄 예방 업체 안 뽑고 뭐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제가 아주 박살을 내놨어요. 전화해서 아주 쌍욕을 했습니다. 이 자식아 뭐 하자는 짓이냐. 내가 빨리 서울청하고 영등포경찰서에 공문 보냈어 안 보냈어? 말을 못해요. 법률상 네가 보내게 돼 있잖아. 뭘 조합으로 하여금 업무상 배임 교사야 너. 그래서 조합 이름으로 제가 보냈습니다. 조합장 이름으로 서울청장하고 경찰서장 보냈더니 서울청장에서는 영등포경찰서로 이관했고 영등포경찰서에서는 정확히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제 카페에 올라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 CCTV하고 가로등은 조합에서 설치해야 됩니다. 맞아요. 법률상 그러니까 조합이 설치합니다. 그 대신에 이거를 CCTV에 모니터는 우리 파출소에 갖다 놓으십시오. 당연히 맞죠. 왜요? 경찰이 범죄 예방 하려면 모니터를 갖다 놔야 될까요? 그 설치는 조합보다 하라 했으니. 근데 이 순찰은 누가 한다고요? 경찰이 한다고요. 그래서 한 달에 월 1회 이상 공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드리겠습니다라는 공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초창기에 이 법이 2012년 2월 1일 날 개정된 겁니다. 덕포동 김길태 사건 2010년도에 발생했으니까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이걸 열심히 했습니다. 경찰도. 실제로 제가 여러분 교재에다가 금호 29역에 성동경찰서에서 관리번호 붙여서 스티커 붙여놓은 걸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뭐냐면 옥수-67이라고 파출소에서 공가가 생길 때마다 관리번호를 붙여서
옥수파출소에 67번, 관리번호 67번, 그 옆에는 68번, 뭐 이렇게 붙여서 관리를 합니다. 2013년도에 제가 이걸 보여주려고 중앙일보 기자 고성표 기자를 불러놓고 제가 일부러 CCTV 앞에서 반짝반짝 뛰었어요. 자, 내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 조합에 범죄 예방 업체가 오는지 경찰이 오는지 네 눈으로 똑똑히 봐라. 그랬더니 3분도 안 돼서 순찰차가 왔어요. 아저씨 왜 그러세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기자가 취재를 좀 도와주느라고 이런 못된 계약이 모든 전국에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경찰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범죄 예방 업체는 수억을 가져가지만 오지 않습니다. 경찰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 실험하느라고 사실 출동하기 위해서 미안합니다. 라고 해서 그때 당시 기사를 썼죠. 이 문제 있는 기사에 있다. 아무도 수사하지 않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경찰서는 이건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 뒤로부터는 경찰이 요즘은 아예 이 업무 안 합니다. 스티커 붙이고 관리번호 안 씁니다. 아예 민간업체가 하는 거로 이제 놔둬버립니다. 얼마나 이 기가 막힌 일인지요. 근데 이 범죄 예방이 왜 문제냐면, 그럼 이제 수사 쪽으로 포인트를 접근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업무상 배임죄나 횡령죄를 입증을 시키려면 사실상 이렇게 한다는 거 가지고는 어려워서 심정적으로 이해가는데 정확하게 딱 기소하게끔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 이주 촉진이 정말 이게 불필요한 계약을 한다 하지만 변호사법 위반이 딱 걸려야 업무상 배임을 인정하게 뒀듯이, 그 법리상의 문제니까 지가 뭐라고 해도 계약서 내용 보고 그대로 적용만 하면 돼. 부인하든 말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경비업체, 소위 말하는 용역업체라고 하는 그 딱 깍두기 업체를 일반인들은 경호업체 뭐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뭐 경호원이라고 부르고.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구분이 됩니다. 대통령 경호법에서만 경호라는 말을 씁니다. 주요 2조에, 대통령 경호법 2조에 주요 인사의 신변을 보호하고 주변을 순찰하는 일까지를 경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또 경호구역이라는 표현 나오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경호원이 맞고, 경찰청장에게 자본금 1억 이상을 갖추고 사무실을 갖추어 신고하는 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깍두기 업체는 경비업체입니다. 경비업법에 의해서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비업법상 회사는 업무가 5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아시는 것처럼 신변보호,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설경비, 그 다음에 호송업무, 기계경비, 특수경비 이렇습니다. 특수경비가 이건 아마 경찰과 합동으로 하게 돼 있을 겁니다. 전국에 등록된 업체가 약 1,500개 정도 있습니다. 이 중에 신변보호 업체는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림잡아 제가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나머지는 다 시설경비 업체입니다. 이건 아주 적은 수의 업체가 존재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업체들이 들어올 때 신변보호를 들으려면 개인을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조합원들을 따라다닐 수는 없죠. 조합원이 예를 들어 뭐 저기다 그러면 그러니까 범죄 예방이라고 해서 용역계약을, 그것도 묻지마 계약입니다. 몇 명이 뭐 어떻게 한다고가 아니라 그 내용 중에 순찰 업무가 돼 있단 말입니다. 순찰이라고 써져 있어요. 구역 순찰, 범죄 예방 이렇게 써놓고 범죄 예방 용역계약을 체결해요.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경비업 등록도 안 된 놈이 하기도 하고, 그건 비일비재합니다. 조합원들은 이것만 물고 들어옵니다. 아니요, 되고 안 되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는 된다 해서 면책상이 아니니까. 되든 안 되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자본금 1억이면 되는데 뭐 몇 억짜리 몇십억씩 계약을 하는데 그까지 그냥 만들어도 되죠. 그런데 이 회사가 이걸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시설경비로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생활안전과에다가 48시간 전에 배치 신고하고 들어와야죠. 그래서 경비원 명단을 이쪽에다가 비치하게 돼 있고, 자기들도 명찰을 차고 들어오게 돼 있고. 그런데 이거를 지금까지 범죄 예방 용역을 계약을 체결한 놈 중에 배치허가 받고 들어온 놈 단 한 놈도 없고, 배치허가 한 놈 자체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왜 그러냐? 배치허가를 받아줄 수가 없거든요. 왜 없느냐? 법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신변보호는 아까 누구를 내가 누구한테 배치돼야도 그걸 배치허가 받아야 되는데 그건 할 수가 없고, 그놈 따라다녀야 되니까. 조합원 1,000명이다 그러면 1,000명의 경비원이 필요한데 하루 조정만 할래도 그거는 꽝이고, 시설경비로 들어오려면 여러분 생활안전과에 근무하신 분들이 더 잘할 겁니다. 근무하신 경력 가진 분들. 자, 어느 장소에 배치 허가를 받습니다. 어느 특정 번지에, 그러죠? 근데 여기를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하면 배치 허가 받은 그 장소로 이동하면
이동하게 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이요. 이동한 놈도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런데 무슨 놈의 순찰을 어떻게 합니까? 101번지 들렸다, 102번지 들렸다, 103번지 들렸다, 이 짓을 어떻게 해요? 허가 자체를 안 해주는데 시설 경비로 들어온 놈이 어디를 돌아다니냐고요? 그러면 배치 허가를 안 받고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안 받고 들어왔으니까 그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비법상. 그러니까 이거는 달리 말하면 법률상 불능인 계약인 겁니다. 이행 불가능한 계약이었던 겁니다. 애당초. 제가 경찰이 수사에 자존심을 걸고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저놈들이 우리를 팔아서 돈을 가져가는 놈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배경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제가 덕포동 그 사건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도 그러면 어느 놈들이 하느냐. 과거에 철거업체들이요. 계약서 제목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이주관리 / 철거라고. 왜냐하면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장비 맞추려니까 누가 언제 이사 가고 비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절로 돈 안 받고 했었다고요. 근데 이 중에서 이놈들이 했던 것 중에 뭐냐면 내용적인 들어가면 옛날 철거계약서 2010년 7월 16일 이전에 쓸 철거계약서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 예방 활동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또 그러면 얘들은 2010년도에 비로소 덕포동에서 2010년 초에 사건이 터졌는데 그 전부터 얘들은 범죄가 있을 줄 알고 있었나? 아니요. 이때 이놈들이 말하는 범죄는 뭐였냐? 고철을 그냥 공짜로 가져갑니다. 철거한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래서 사람이 한두 명 이사 가기 시작하면 옛날 IMF 때 뭐 맨홀도 뚜껑도 가져가고 했지 않습니까? 고철 장사들이. 와서 고철을 대문도 뜯어가고 막 비철도 뜯어가고 막 뜯어갑니다. 그러니까 철거업체가 저거 내가 먹기로 했는데 계약서에는 없어요. 철거비 횡령하는 겁니다. 고철을. 제가 그 부분은 그 교재에는 있는데 제가 강의 안에는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계약서에 내가 철거인데 자기가 먹기 위해서 고철을 횡령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근데 그 큰 도둑놈이 작은 도둑놈이 조금씩 빼가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딱 들고 와서 요걸 써놓고 들어가서 당신 뭐야? 이 집이 당신 집이야? 우리 집은 아닌데 내가 여기 철거업자인데 내 거 계약서를 딱 내밀면서 너 같은 도둑놈을 내가 잡기로 돼 있다고 범죄 예방을 하게 돼. 너 범죄야 이거. 절도야. 그러면 계약서 보고 이놈이 질려갖고 가죠. 그 시절부터 철거는 범죄 예방이 김길태 사건 전부터 철거에 있었어요. 그런데 김길태 사건이 터지더니 딱 이렇게 저기가 법이 개정됐네? 범죄 예방이라는 항목이 법에 생겼네? 얼씨구나. 그때부터 2012년 2월 1일부터 범죄 예방 용역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아예 이제 경찰에 손 놓고 있다고 그랬죠. 관리 안 해요. 왜요? 가들이 하니까. 그러니까 가들이 오히려 모니터를 자기들이 가서 보고 있기 때문에 범죄 예방을 못하도록 중간에 인터럽트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각 경찰서에서 그 모니터 보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파출소에 보고 있는 데가 없어요. 왜요? 얘들이 중간에 인터럽트 자기들이 보고 있어요. 사실은 고철 도둑놈 잡으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 짓은 했으니까요. 이 법이 생기기 전부터 고철 안 잊어버리려고 자기들이 달아놓고 자기들이 보고 있었어요. 조합장한테 아무 원인 없이 갖고 온 고철 그거 딴 놈이 가져가는 꼴을 못 봐서. 그런데 이 법률상 이행 불가능한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애들이냐면 그러면 이게 직접적으로는 제가 덕포동의 김길태 사건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이 법률안이 개정될 때 기가 막힌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수사하실 때 참고하셔야 될 게 그 교재에는 다 넣어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때 대표적으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그때 서화숙 기자가 그 문제 제기한 이후에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만들 때 의원 입법이 대체적으로 했던 데가 장제원 의원이 도시정비법 부산 사람이니까 부산에 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기 한 적이 있었고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내놨고 우리 서울에 있어서는 그때 18대 국회의원 전종욱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에 아까 민간업체로 하여금 경찰을 보조해서 순찰을 하게 하자라는 게 있었어요. 도시정비법 초안 36조의 2. 그런데 이것이 폐기됐습니다. 심사보고 단계에서. 이 안은 장제원 안에 흡수되면서 범죄 예방 민간업체가 순찰활동 하기로 하자는 건 그건 전용욱이 생각이고 전용욱이야 10명인가 대표 발의했던 그자들의 생각이었고 이게 폐지됐는데 폐지된 이유가 뭐냐?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에 경찰관은 다음 각화와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하고 2조 2호에 범죄 예방, 진압, 수사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치안 업무는 고유 업무죠. 경찰의 고유 업무죠.
그러니까 아까 경비업법상으로도 순찰을 할 수가 없죠. 경찰관 직무집행법하고 충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폐기됐다고요. 그런데 얘들이 이 교묘하게 전역 의원이 우리 재개발 역사에 엄청난 기여를 한 거예요. 비리 역사에. 단초를 제공한 거죠. 기여는 안 했고. 하나의 단초를 제공했어요. 기가 막힙니다. 나는 그놈들이 그렇게까지 머리 좋은 놈들인지 몰랐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것을 어느 수사기관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법률적으로 이게 명백하게 할 수 없는 영역인데도 이행 불능한 영역, 실제로 배치 허가를 받은 적이 없고 수사 안 하시겠습니까? 자존심에 관한 문제예요. 경찰을 팔아 돈을 버는 놈이 따로 있다고요. 그러고 경찰은 지금 손 놓고 있어요. 아예 이제 스티커 이런 거 안 붙여요. 제가 중앙일보 기자 데리고 왔을 때 2013년에 12년도에 개정됐으니까요. 그런데 이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좀 이따 나옵니다만 똑같이 했던 때가 2012년 2월 1일 날 법이 바뀐 게 몇 개 있습니다. 48조 2, 그 당시에 법 48조 2를 바꿨습니다. 뭐냐면 강풍, 폭설, 폭우 등으로 중앙기상대에서 재난 예보 같은 걸 할 때에는 철거를 일시적으로 중단해라. 당연하죠. 왜냐하면 위험하잖아요. 바람이 많이 불고 하면 철거는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하면,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면 철거를 하다 보면 시멘트를 걷어내고 하면 토사가 흘러내리고 막 이러니까 평소에는 멀쩡했는데 하수가 막히고 물길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폭우가 쏟아질 때는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되겠죠. 그때 하면 위험하잖아요. 안전상. 강풍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 법이 딱 바뀌고 나니까 철거업체들이 또 기가 막힌 걸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수해 방지 대책 용역비. 폭설에도 철거를 중단하려고 그랬잖아요. 왕시민 상무에 2014년에 제가 구속할 때 그때 철거업체, 아까 수용재결도 했던 놈. 제설대책비. 그놈이 그 대책 용역을 체결하면 우리가 사람이 살 때도 눈 치우는데 별도로 돈 안 들고 구청에 치워졌는데 사람이 철거하고 가버리고 없는데 제설대책 용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법에 있으니까 하래요. 법에서는 중단하라고 했지 제설대책 세워서 철거를 계속해라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아무튼 법이 바뀔 때마다 교묘하게 얘들이 이용해가고 법에 있으니까 해야 되는 용역입니다. 이따위로 얘기합니다. 아직 강풍 대책비는 안 나왔습니다. 강풍 때도 중단하라 했는데 아마 제주도나 부산 쪽의 조합에서 한 번이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걸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웃기는 얘기죠. 이게 정비사업조합 비리의 현 주소입니다. 들으면 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 다음에